더 이상 블루베리를 죽이지 마세요. 화분에서 더 크고 건강한 열매 키우는 법. 블루베리를 몇 달 동안 정성껏 키웠는데 결국 시들시들한 열매 몇 개만 남거나 심지어 열매가 하나도 열리지 않은 경험이 있다면 지금 이것 하나만은 꼭 알아두셨으면 해요.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운이 나빠서도 아니고요. 손재주가 없어서는 더더욱 아닙니다. 저도 무엇이 문제인지 알아내기 전까지는 블루베리 화분을 여러 개 죽여봤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걸 바로잡으려고 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화분에서 블루베리가 잘 자라지 못하는 이유와 더 중요하게는 어떻게 하면 올해 더 크고 달콤하고 건강한 열매를 얻을 수 있는지 하나하나 짚어드릴게요. 조용히 식물을 죽이고 있는 실수들부터 진짜 효과 있는 해결책, 그리고 열매를 그저 그런 수준에서 훌륭한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작은 노하우까지 전부 다룰 거예요. 자, 편하게 앉아서 마실 것 하나 챙기시고 블루베리를 다시 살려봅시다. 목볼드레슴 발해성취 양아서도요. 헐찍히 말해볼까요? 화분에서 블루베리를 키우는 게 말로는 쉬워 보이지만 막상 해보면 그렇지 않죠. 모종을 사서 화분에 심고 가끔 물을 주고 그러고 나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아니면 더 심하게 잎이 갈색으로 변하기 시작하고 가지가 힘없어 보이더니 결국 식물 전체가 포기해버리죠. 이 얘기가 익숙하게 들린다면 당신만 그런 게 절대 아닙니다. 저도 시들어버린 작은 나무를 바라보며 대체 뭘 잘못했는지 고민했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처음 시작할 때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블루베리는 키우기 어려운 게 아니라 오해받고 있을 뿐이에요. 아주 구체적인 요구사항이 있는 식물이라서 그 요구를 맞춰주지 않으면 반드시 티를 냅니다. 보통은 천천히, 그리고 아주 극적으로 죽어가면서요. 하지만 그들이 진짜로 원하는 게 뭔지 이해하고 나면 키우는 게 거의 저절로 되다시피 쉬워져요. 그러니 오늘은 무엇이 블루베리를 죽이는지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다시 살려내고 앞으로 몇 년간 계속 잘 자라게 할지도 함께 얘기해 볼게요. 그리고 혹시 이 채널이 처음이시라면 구독 버튼 꾹 눌러주세요. 저희는 이런 원예 팁을 계속 올리고 있고 다음에 나올 내용도 절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봅시다. 먼저 화분 블루베리를 죽이는 가장 큰 원인 하나부터 얘기해 볼게요. 거의 아무도 신경 쓰지 않다가 나중에 후회하게 되는 부분인데요. 바로 화분 자체입니다.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어떤 화분을 고르느냐가 블루베리 재배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원예용품점에 가서 귀여운 작은 화분을 사서 블루베리를 심고는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나길 기대하죠. 하지만 진실을 말씀드릴게요. 그 귀여운 작은 화분은 사실상 식물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습니다. 블루베리는 얕지만 넓게 퍼지는 뿌리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서 뿌리를 제대로 내리려면 상당히 넓은 공간이 필요해요. 작은 화분에 밀어넣으면 뿌리가 거의 즉시 엉키고 압박을 받게 됩니다. 이걸 뿌리 막힘, 즉 근분리 현상이라고 부르는데요. 물과 비료를 아무리 줘도 화분 블루베리가 서서히 쇠약해지는 가장 흔한 이유 중 하나예요. 뿌리가 바깥으로 뻗지 못하고 안에서 뱅뱅 돌기 시작하면 식물은 건강한 성장은커녕 열매를 맺을 만큼 충분한 물과 영양분을 흡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실제로 어느 정도 크기를 써야 할까요? 성숙한 블루베리 나무라면 최소 60리터에서 75리터, 즉 15갤런에서 20갤런 이상은 되어야 한다고 추천드려요. 네, 엄청 크게 느껴지실 텐데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단순히 열매나무 하나를 심는 게 아니라 그 나무에 영구적인 집을 지어주는 거예요. 화분이 클수록 뿌리가 뻗을 공간이 넓어지고 수분을 고르게 머금을 수 있는 흙의 양도 많아지며 더운 날 흙이 순식간에 말라버릴 가능성도 줄어듭니다. 그리고 저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됐던 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딱딱한 플라스틱이나 도자기 화분 대신 통기성 재배 가방, 즉 부직포 화분을 써보세요. 그로우백은 통기성이 좋아서 뿌리가 더 많은 산소를 얻을 수 있고 애초에 뿌리 막힘이 생길 가능성도 훨씬 낮아져요. 또한 뿌리를 질식시키는 눅눅하고 물이 고인 흙 상태도 예방해줍니다. 게다가 가볍고 옮기기도 쉬워서 햇빛을 따라 위치를 바꾸거나 갑작스러운 한파로부터 식물을 보호해야 할 때도 편리해요. 지금 당장 20갤런짜리 화분을 준비하기 부담스럽다면 괜찮아요. 작게 시작하셔도 되지만 식물이 자라면서 점점 더 큰 화분으로 옮겨줘야 한다는 걸 기억하세요. 제가 초반에 저질렀던 실수는 하지 마세요. 아름답고 건강한 블루베리 나무를 신발 상자만 한 화분에 억지로 밀어넣는 실수요. 자랄 공간을 충분히 주면 그만큼 몇 배로 보답해 줄 거예요. 이제 흙 이야기를 해볼게요. 사실 이 부분에서 흥미로운 일이 많이 벌어지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블루베리는 잘 자라기 위해 반드시 산성 토양이 필요한 몇 안 되는 식물 중 하나예요. pH 4.5에서 5.5 사이가 되어야 합니다. 흙이 이 범위에 들어있지 않으면 아무리 비료를 많이 줘도 식물은 물리적으로 필요한 영양분을 흡수할 수가 없어요. 마치 입을 테이프로 막아놓고 밥을 먹으라는 것과 비슷하죠.
영양분은 바로 거기 있는데 식물이 그걸 흡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 이걸 어렵게 배웠습니다. 몇 년 전 흙이면 다 똑같겠지 하는 생각으로 일반 다목적 화분용 흙에 예쁜 블루베리 나무를 심었어요. 완전히 틀렸죠. 몇 주 지나지 않아 잎맥 사이가 노랗게 변하기 시작하고 성장 속도가 거의 멈추다시피 했어요. 저는 정말 이 식물이 불량품인 줄 알았습니다. 알고 보니 식물이 제 기능을 하기엔 흙이 너무 알칼리성이라 그냥 굶고 있었던 거였어요. 원인을 이해하고 나니 해결책은 놀라울 정도로 간단했습니다. 산성을 좋아하는 식물용으로 특별히 배합된 흙으로 바꿨어요. 보통 진달래나 동백, 철쭉용으로 표시된 제품에서 찾을 수 있는데 이런 식물들이 블루베리와 비슷한 pH 선호도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흙에 이탄이나 코코피트를 섞어 넣었는데 이게 자연스럽게 pH를 낮춰주면서도 뿌리를 물에 잠기게 하지 않고 수분을 유지시켜줍니다. 그래도 산도가 충분하지 않다면 흑산성화제나 소량의 유황을 표층에 섞어주면 시간이 지나면서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여기서 솔직한 조언 하나 드릴게요. 절대 추측하지 마세요. 근처 원예용품점이나 온라인에서 저렴한 흙 pH 측정기를 하나 구입하세요. 측정하는데 2분밖에 안 걸리는데 이걸로 몇 달간의 혼란과 좌절을 아낄 수 있습니다. 흙이 적정 범위에 들어오면 실제로 차이가 눈에 보일 거예요. 더 푸르른 잎, 더 튼튼한 줄기, 그리고 결국엔 더 통통한 열매까지요. 이 한 가지 요소를 제대로 맞추는 게 솔직히 말해서 건강하게 자라는 화분 블루베리를 키우는데 절반의 승부라고 할 수 있어요. 이제 물주기로 넘어가 볼까요? 여기서도 블루베리는 놀라울 정도로 까다롭습니다. 물이 너무 적으면 식물이 말라서 심하게 스트레스를 받고 너무 많으면 뿌리가 사실상 물에 익사해서 뿌리 썩은 병이 생기는데 이건 때로는 더 빨리 식물을 죽일 수도 있어요. 여기서 핵심 단어는 일관성입니다. 블루베리는 흙이 항상 고르게 촉촉하길 원해요. 마치 물기를 짜낸 스펀지처럼요. 절대 바싹 마르지도 흠뻑 젖지도 않게요. 일반적으로 일주일에 2.5cm에서 5cm, 즉 1에서 2인치 정도의 물을 목표로 하시면 되는데 이건 기후, 화분 크기, 여름 더위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화분은 흙의 양이 제한적이고 사방이 공기에 노출되어 있어서 노지보다 훨씬 빨리 마릅니다. 그러니 며칠 전에 물을 줬으니 괜찮겠지 하고 넘겨짚지 마세요. 흙의 표면 2에서 5cm 정도를 정기적으로 확인해 보세요. 말라 있으면 물을 줄 때고 아직 축축하면 조금 기다리세요. 개인적으로는 타이머가 달린 간단한 점적 관수 시스템을 쓰면 물 주는 타이밍에 대한 고민을 완전히 덜 수 있더라고요. 뿌리 부위에 천천히 꾸준하게 수분을 공급해줘서 물을 과하게 주거나 바쁜 와중에 말려버리는 위험을 없애줍니다. 그게 여의치 않다면 물뿌리개나 부드러운 호스 노즐도 충분히 괜찮아요. 그냥 꾸준히만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 하나 말씀드릴게요. 바로 멀칭입니다. 소나무 껍질이든 솔잎이든 우드칩이든 흙 위에 멀칭을 한 겹 덮어주면 수분 유지와 더운 날씨에 뿌리를 시원하게 유지하는 데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게다가 블루베리가 좋아하는 그 산성 토양 환경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돼요. 줄기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하면서 식물 밑동 주변에 5cm 정도 멀칭을 더해주면 물 주는 빈도를 크게 줄일 수 있고 뿌리를 온도 변화로부터 보호할 수 있습니다. 정말이지 이 작은 단계 하나가 식물의 건강과 회복력에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이제 햇빛 얘기를 해볼게요. 블루베리는 완전한 햇빛 예찬론자거든요. 이 식물들은 좋은 수확을 얻으려면 하루에 최소 6시간에서 8시간의 직사광선이 필요합니다. 보기 좋다는 이유로 화분을 파티오의 그늘진 구석에 두셨다면 안타깝지만 아마 그게 열매가 작거나 드물거나 아예 없는 이유일 가능성이 큽니다. 햇빛은 광합성을 일으키는 연료이고 광합성이야말로 식물에게 열매를 맺을 에너지를 주는 원천입니다. 햇빛이 충분하지 않으면 블루베리 나무는 기본적으로 생존에 필요한 만큼만 겨우겨우 버티고 있는 거지 왕성하게 자라고 열매를 맺을 여력은 전혀 없는 상태예요. 화분 재배의 좋은 점 중 하나는 하루 종일 혹은 계절이 바뀔 때마다 가장 좋은 빛을 따라 화분을 옮길 수 있는 유연함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자리가 햇빛이 충분하지 않다고 느껴지면 마당이나 발코니, 파티오에서 더 햇살이 잘 드는 곳으로 화분을 옮기는 걸 주저하지 마세요. 다만 혹독하게 뜨거운 여름을 겪는 지역에 사신다면 오후에 약간의 그늘을 주는 것도 오히려 식물 스트레스와 잎이 타는 것을 막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은 균형이 중요해요. 오전과 한낮에는 충분한 햇빛을, 오후가 너무 강렬하다면 약간의 완화를요. 식물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잘 살펴보세요. 잎이 창백해지거나 가장자리가 타들어가는 것처럼 보이면 조금 더 보호가 필요하다는 신호입니다. 성장이 약하고 웃자란 것처럼 보인다면 아마 더 많은 직사광선을 필요로 하고 있는 걸 거예요. 관심을 기울일 준비만 되어 있다면 블루베리는 자기가 뭘 필요로 하는지 스스로 알려줍니다. 매너의 더 맨저리사라는 저언 야볼 필요고
매너있는 비다이른 기돌, 질로니안 길의 소굴의 되들. 저도 이 중 대부분을 직접 저질러 봤으니 함께 하나씩 짚어보면서 같은 고생은 피해보자고요. 첫 번째 실수. 본인 기후에 맞지 않는 품종을 심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상치 못하게 당하는 부분이에요. 모든 블루베리 품종이 다 똑같은 게 아니고 모든 지역에서 다 잘 자라는 것도 아닙니다. 블루베리는 겨울 동안 제대로 휴면기를 깨고 다음 계절에 열매를 맺으려면 일정 시간의 저온 시간, 즉 화씨 45도, 섭씨 약 7도 이하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겨울이 그 정도로 춥지 않은 따뜻한 지역에 저온 요구 시간이 긴 품종을 심거나 반대로 감당 못할 만큼 추운 지역에 저온 요구 시간이 짧은 품종을 심으면 아무리 정성껏 돌봐도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북부 하이부시 품종은 대략 800에서 1000시간 정도의 저온 시간이 필요하고 추운 지역에서 가장 잘 자랍니다. 남부 하이부시 품종은 따뜻한 기후에 맞게 개량되어 있어서 몇백 시간의 저온만으로도 충분해서 겨울이 온화한 지역에 사신다면 이상적입니다. 레비다이 품종은 따뜻하고 습한 지역을 위한 또 다른 훌륭한 선택지이고 전반적으로 더위에 강한 편이에요. 다음번에 블루베리를 구매하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서 본인 지역에 재배대, USDA 기준으로는 하디니스 존,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기후대 확인하고 실제로 그 지역에 맞는 품종을 선택하세요. 이 결정 하나가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 건강한 나무와 매년 그저 시무룩하게 앉아만 있는 나무의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몇 가면 센 전물일스. 타가 수분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초보 재배자들을 놀라게 하는 부분인데요. 특히 하이부시 계열의 많은 블루베리 품종은 서로 다른 두 품종을 가까이 심어 타가 수분을 시켜주면 더 많이 그리고 더 큰 열매를 맺습니다. 외로운 블루베리 나무 하나만 있다면 그래도 열매는 좀 맺겠지만 서로 호환되는 두 번째 품종이 근처에 있을 때보다 수확량이 훨씬 적을 가능성이 높아요. 공간이 있다면 서로 다르지만 호환되는 블루베리 품종을 담은 두 번째 화분을 추가하는 걸 고려해 보세요. 수확량이 늘어날 뿐만 아니라 품종마다 익는 시기가 조금씩 달라서 수확 기간을 늘리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실수. 비료를 과하게 주는 것입니다. 비료를 많이 줄수록 더 잘 자랄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이해합니다. 하지만 블루베리에게는 이 논리가 오히려 역효과를 낳습니다. 이 식물들은 사실 비료를 많이 필요로 하지 않는 편이고 특히 질소가 많이 든 비료를 과하게 주면 뿌리가 타거나 열매 생산 대신 잎만 무성하게 자라거나 심지어 흙의 섬세한 pH 균형을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산성식물 전용으로 배합된 비료를 사용하시고 새 성장이 시작되는 초봄에 가볍게 주시고 필요하다면 첫 열매가 맺힌 후에 한 번 더 가볍게 주세요. 매년 봄 흙표층에 퇴비를 조금 섞어주는 것도 과용의 위험 없이 큰 효과를 봅니다. 여기서는 정말로 적을수록 좋습니다. 네 번째 실수. 뿌리를 마르게 하거나 물에 잠기게 두는 것입니다. 물 주기에 대해서는 이미 얘기했지만 화분 블루베리를 죽이는 가장 큰 원인이라 다시 한번 강조할 가치가 있어요. 일관성 없는 물 주기는 식물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면역력을 약화시키며 병충해 문제에 훨씬 더 취약하게 만듭니다. 꾸준한 물 주기 루틴을 정하고 그걸 지키면서 특히 화분이 놀랄 만큼 빨리 마르는 뜨거운 여름철에는 흙의 수분 상태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세요. 다섯 번째 실수. 가지치기를 소홀히 하는 것입니다. 이건 급하게 느껴지지 않아서 은근히 놓치기 쉬운데요. 사실 장기적인 식물 건강과 생산성을 위해서 가지치기는 필수입니다. 정기적으로 가지치기를 하지 않으면 블루베리 나무는 지나치게 빽빽해지고 약하고 가느다란 가지들이 매년 더 작고 적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매년 늦겨울, 식물이 아직 휴면 상태일 때 죽었거나 손상되었거나 서로 교차하는 가지들을 제거해주세요. 다 자란 나무의 경우 가장 오래되고 굵은 가지 중 일부도 제거해서 새롭고 생산적인 성장을 유도하세요. 이렇게 하면 나무가 더 개방적인 형태를 유지해서 통풍이 좋아지고 곰팡이 문제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며 식물의 에너지가 쓸모없는 오래된 목질을 유지하는 대신 더 크고 좋은 열매를 만드는 데 집중되게 해줍니다. 여기서 넘어가기 전에 이후에 많은 화분 재배자들을 당황하게 만드는 부분 하나 더 짚고 넘어갈게요. 바로 분갈이입니다. 블루베리는 다른 열매 식물에 비해 성장 속도가 느리지만 특히 처음에 작은 화분에서 시작했다면 결국 지금 화분보다 커지게 됩니다. 1년에서 2년마다 화분 밑바닥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배수 구멍으로 뿌리가 삐져나와 있거나 정기적으로 물을 줘도 유난히 빨리 마르는 것 같다면 둘 다 더 큰 화분으로 옮길 때가 됐다는 신호입니다. 분갈이는 새 성장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인 초봄이나 식물이 휴면기에 들어간 늦가을에 하는 게 좋아요. 한여름 활발한 성장기에 옮기면 뿌리에 충격을 줘서 오히려 성장을 늦출 수 있거든요. 기존 화분에서 뿌리 뭉치를 뺄 때는 부드럽게 풀어주시고 특히 뿌리가 가장자리를 따라 뱅뱅 돌기 시작한 게 보이면 새 흙에 심기 전에 살짝 풀어 헤쳐주세요. 이렇게 하면 뿌리가 계속 안쪽으로 감기는 대신 새 흙을 향해 바깥으로 자라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좋은 보너스가 하나 있는데요.
몇 년마다 분갈이를 하면 흙을 완전히 새 것으로 바꿀 기회도 생깁니다. 이건 생각보다 훨씬 중요해요. 시간이 지나면 화분용 흙은 분해되고 다져지면서 블루베리가 의존하는 산성도를 잃어버리거든요. 더 큰 화분으로 옮기지 않더라도 최소한 표층 흙만이라도 매년 새 것으로 바꿔주면 그 이상적인 재배 환경을 해마다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병충해 이야기도 잠깐 해볼게요. 화분이라고 해서 블루베리가 완전히 문제로부터 자유로운 건 아니거든요. 다행인 점은 화분 재배는 노지 정원보다 성장 환경을 훨씬 더 세밀하게 통제할 수 있어서 실제로 많은 흔한 문제들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새순에 몰려드는 진딧물은 조심하세요. 강한 물줄기로 쳐서 떨어뜨리거나 문제가 지속되면 살충비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통풍이 나쁘거나 잎이 지나치게 젖어 있을 때 생기는 잎전무늬병이나 흰가루병 같은 곰팡이성 문제의 징후도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바로 이래서 통풍을 위한 가지치기와 위가 아니라 밑동에 물을 주는 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잎이 변색되거나 반점이 생긴 게 보이면 즉시 제거하고 식물이 과도하게 축축하고 정체된 환경에 놓여 있지 않은지 확인하세요. 건강하고 잘 관리된 블루베리 나무는 자연스럽게 병충해에 더 강한 저항력을 가지고 있어서 사실 지금까지 다룬 내용들, 즉 제대로 된 흙, 꾸준한 물주기, 좋은 햇빛, 정기적인 가지치기만 잘 지켜도 애초에 병충해 없는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해줄 거예요. 이제 좀 더 신나는 이야기, 정확한 타이밍에 열매를 수확하는 법에 대해 얘기해 볼게요. 여기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비밀 하나가 있습니다. 블루베리가 파랗게 보인다고 해서 반드시 수확할 때가 된 건 아니라는 거예요. 블루베리는 완전히 파랗게 변한 후에도 며칠 동안 계속 익어가면서 더 달콤해집니다. 너무 일찍 따면 겉보기엔 완벽해 보이는데 맛은 시고 아쉬운 열매를 얻게 됩니다. 요령은 줄기 부분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짙고 뽀얀 파란색이 될 때까지 기다린 다음 손가락 사이로 부드럽게 굴려보는 거예요. 살짝 잡아당기기만 해도 가지에서 떨어진다면 준비가 된 겁니다. 억지로 잡아당겨야 한다면 하루 이틀 더 기다려주세요. 여기서 인내심을 발휘하면 확실히 맛으로 보답받습니다. 그리고 수확을 시작하면 며칠에 한 번씩 밖에 나가게 되더라도 놀라지 마세요. 블루베리는 한꺼번에 익지 않고 몇 주에 걸쳐 서서히 익어가거든요. 사실 이건 축복이에요. 수확 기간이 길어진다는 뜻이고 한 번에 몰아서 쏟아지는 게 아니라 시간을 두고 신선한 열매를 계속 즐길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이제 새 얘기를 해볼까요? 예전에 블루베리를 키워보셨다면 무슨 얘긴지 이미 아실 거예요. 새들은 블루베리를 정말 좋아합니다. 어쩌면 우리보다 더요. 그리고 놀라울 정도로 재빠르게 날아들어서 하룻밤 사이에 나무를 완전히 벗겨놓는 능력이 있죠. 열매를 확인하러 나갔는데 나무가 완전히 깨끗하게 털려 있는 걸 본 적이 있다면 상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당신만 그런 것도 아니에요.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은 새들이 밑으로 파고들지 못하도록 밑동을 단단히 고정해서 식물 전체를 완전히 덮는 방조망입니다. 그물이 팽팽하고 틈이 없도록 확실히 해주세요. 새들은 아주 작은 틈이라도 놀랍도록 영리하게 찾아내거든요. 반사 테이프나 오래된 CD를 식물 근처에 매달아 두는 것도 효과를 보는 분들이 있는데 반짝이는 빛이 새들을 놀라게 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저에게 놀라울 정도로 효과가 있었던 방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블루베리와 떨어진 마당의 다른 곳에 별도의 새 모이통을 설치하는 겁니다. 너무 단순하게 들리지만 새들에게 더 쉽고 접근하기 편한 먹이 공급원을 근처에 마련해주면 열매에 쏟는 관심을 진짜로 줄일 수 있어요. 어떤 방법을 선택하든 열매가 익기 시작하기 전에 미리 어떤 형태로든 보호 조치를 해두세요. 새들이 화분 정원을 한번 발견하고 나면 반드시 다시 돌아올 테니까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사람들이 자주 놓치는 부분이에요. 화분 블루베리의 겨울 관리입니다. 노지에 심은 블루베리와 달리 화분 식물은 뿌리를 감싸는 흙의 양이 적어서 추위에 훨씬 더 많이 노출됩니다. 겨울이 혹독한 지역에 사신다면 기온이 크게 떨어지기 시작하면 화분을 벽 옆이나 난방이 안 되는 차고처럼 좀 더 보호받는 곳으로 옮기는 걸 고려해보세요. 화분을 마대나 뽁뽁이로 감싸주는 것도 뿌리에 추가적인 단열층을 더해줄 수 있습니다. 다만 기억하세요. 블루베리는 다음 계절에 제대로 열매를 맺으려면 일정량의 겨울 저온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실내 화분처럼 따뜻하고 아늑하게 유지하려는 게 아니라 단순히 뿌리가 완전히 얼어서 손상되는 걸 막으려는 거예요. 이 균형을 잘 찾으면 그동안의 투자를 보호하고 봄이 왔을 때 튼튼하고 건강한 출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더 이상 블루베리를 죽이지 않고 이번 시즌 화분에서 더 크고 건강한 열매를 키우기 위해 필요한 모든 걸 알려드렸어요. 결국 몇 가지 핵심 요소로 귀결됩니다. 알맞은 화분 크기 선택하기, 흙을 제대로 산성화시키기, 과하지 않게 꾸준히 물 주기, 충분한 직사광선 주기, 정기적으로 가지치기 하기, 그리고 배고픈 새들로부터 수확물을 보호하기요. 블루베리 나무가 실제로 뭘 필요로 하는지 이해하고 나면 하나도 복잡하지 않고
이 기본기들만 제대로 잡으면 화분 블루베리는 여러분이 키울 수 있는 것 중 가장 보람있는 식물 중 하나가 됩니다. 파티오나 발코니에 나가서 나무에서 바로 딴 햇살에 따뜻해진 신선한 블루베리를 먹는 것만큼 좋은 것도 없거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하나 눌러주세요. 이게 이 채널이 성장하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되고 이런 컨텐츠를 더 원하신다는 걸 알게 해줍니다. 그리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앞으로 나올 원예 팁과 노하우를 놓치지 않도록 구독 버튼도 눌러주세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올해 블루베리 재배를 처음 시작하시나요? 아니면 애먹고 있는 식물을 구조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궁금하고 제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도와드리고 싶어요.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즐거운 재배 되세요.